네, 반갑습니다. 디탄학원 원장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디탄학원 재원생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3월 달에 아침조회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들이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뭐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고 아니면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학생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따라 해보고자 아침 조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생분들한테 매월 학원에서의 일정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을 거니까요.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현철이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좀 쑥스럽긴 하지만 학생분들과 정말 2달 동안, 3달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신규로 들어온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올해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다들 들어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학생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대로 열심히 해주시면 수능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선생님들도 노력할 거고 분명 또 좋은 성과가 따라올 거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 많이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의 일정은 일단 첫 번째는 3월 17일 날 정기고사를 시행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원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얼만큼의 수준이 올라왔고 그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기고사를 실시하는데요. 이번에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치는 사전 모의고사죠. 그 모의고사를 이제 칠 예정이고, 그리고 시험 당일날 선생님들께서 그날 새벽에 국어, 수학, 영어 쌤들이 찍어놓은 해설 강의를 학생들한테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각자 듣고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그 시험지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먼저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할 테니까 당일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흥청망청 이제 뭐랄까 풀리지 마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랑 같이 피드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도 일찍 하원하는 거 없고요. 당일날 끝까지 10시까지 공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선생님들과 같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피드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해설 강의도 준비되어 있지만 선생님들이 당일날 문제를 다 풀어본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피드백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 시험을 치고 나면 또 직후에 따끈따끈한 피드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밤늦게까지 같이 얘기를 나눌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걱정과 고민이 있으면 그날 다 해석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기고사를 칠 거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자면 시험을 피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누구가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시험을 가끔 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시험을 무조건 다 필수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아직 진도가 안 돼서 뭐 의미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날 하루에 시험을 쳐보면서 느끼게 되는 긴장감이나 피드백은 사실 그날 하루의 공부량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필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시험을 응시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피드백 당연히 제공할 거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시험을 못 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험지를 주말에 따로 풀어보시고 선생님들한테 피드백 요청하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다 이제 같이 피드백도 하고 상담도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고3 학생들은 뭐랄까 주말에 시간을 따로 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기고사는 그렇게 진행될 거고, 선생님들이 사실 정말 어떻게 하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좀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과 상담을 좀 진행하거나 해설 강의를 봤을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그냥 치고 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때까지 공부를 해왔던 거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니까요. 그 시간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험을 실시한 카운팅 펄스에 관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찍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이제 매주 국어 2지문, 수학 3문항, 영어 2지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매주 준비해놓은 해설 강의와 해설지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보면서 기출 분석에 대한 학습량을 누적시키면서도,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개별 각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정기 상담, 우리가 매주 만나는 거 있죠. 매주 그 상담에서도 학생들이 어떤 지문을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얼마나 틀렸는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이걸 데이터로 다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또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카운팅 펄스도 열심히 매주 월요일 오전에 시험을 치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 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수학 정규반을, 기초 정규반을 개강을 했죠.
사실 이제 기초가 굉장히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수학 정규반을 개강한 거다 보니까 학생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뭐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정말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저희 역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팀장님과 제가 정말 많이 회의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국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들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목표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만 맡겨뒀던, 통상적인 수업이라면 학생들한테만 맡겨뒀던 그런 수업들이 과제, 예습, 수업, 복습, 테스트까지 이 모든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올인원 과정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선생님께서 잘 마련하셨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바탕으로 선생님을 좀 믿고 잘 따라가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남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많은 상담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얘기하고 또 이제 해결해 가면서 좀 쌤한테 의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로 좀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다이아몬드 상담을 매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국어팀장님, 수학팀장님, 원장이 저랑 매주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불안함이 생기거나 아니 걱정이 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언제든지 티턴 앱을 통해서 펄스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비정기로 요청을 하면 쌤들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학원에 좀 기대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3월 달에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두 가지 부류로 저희 학원에 지금 재원생 학생들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합류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기본기가 모자라서 기본기를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기본기를 저희랑 같이 로드맵에 맞춰서 겨울 시즌을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 분석이나 아니면 엔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높여가고 있는 그 두 번째 그룹이 있을 것 같은데, 두 친구들에게 나눠서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적절히 알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기본기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좀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다가 한마디로 일단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상담을 해보면요, 이런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쌤,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자신감이겠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꼭 성과를 내보겠다는 자신감인데, 근데 사실 그 자신감으로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래서 밤 12시, 1시까지 진짜 막 밤을 새워가면서 과제를 하고 공부를 해서 막 제출을 하고 이런 친구들을 정말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또 격려해주고 싶은데, 사실 안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그게 한 끗 차이거든요. 쌤, 정말 자기가 베이스가 모자란 친구인데 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그게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자만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차이인데, 사실 자신감인지 자만감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상담을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본인이 한 노력을 가지고 역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려면 일단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남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약한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늘 뭔가 합리화하는데 이제 익숙해져 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남들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학원 뺑뺑이, 물론 그게 옳으냐 그르냐 좀 차치하고더라도요. 그러니까 학원 뺑뺑이를 하고 밤 12시, 1시까지 스터디 카페 가서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본인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그 놀고 싶은 마음 억제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공부에 시간이 많이 보낸 그 친구들이 객관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실력이 모자라고 공부를 이때까지 안 해왔다면 그 시간에 무언가 다른 거를 했든 뭐든지 간에 공부에 그만큼 투자를 안 하니까 베이스가 약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뭐를 객관화를 시켜야 되냐면 남들이 이때까지 해온 공부량이라는 게 얼만큼 되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력도 내가 지금 노력을 할 것만큼이나 치열하게 노력했던 노력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흘렸던 땀과 열정도 내가 지금 정말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열정만큼이나 오랫동안 가져왔던 열정이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면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게 되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100이라는 수치로 공부를 해내야지만 어떤 등급에 도달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지금 10밖에 안 됐어. 그럼 여기까지 90이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45 정도밖에 못한다 치자. 평균적으로 공부를 해서는 그냥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해서는 45밖에 못한다고 친다면, 그럼 당연히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90이라는 숫자를 성취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늘 뭘 찾냐면 이 10에서 100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포트를, 정말 노력을 이만큼 2배로 들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이 도와줘서 70을 개꿀로 먹고 그러한 다음에 내가 20만큼의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건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남이 뭔가를 대신해줘서 내가 그걸 쉽게 얻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취를 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되거든.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 노력을 여러분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이 많냐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일단 얼만큼 남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지만 남들의 2배, 3배가 되는 양을 하고 있는 것이 되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했던 공부, 2년 동안 했던 공부, 3년 동안 했던 공부를 압축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게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주지를 시켜주는 게, 몇 월까지는 이거 끝내야 된다, 언제까지는 이걸 다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를 잡아주는 이유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리 감각을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 감각을 느끼고 나면 꽤 두려운 순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이 남은 시간 동안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걱정이 되고, 또 이제 뭐랄까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치열하게 하면 남들의 2배, 3배 되는 밀도를 못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수험판에서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목격한 사례들도 있고, 정말 간절하게 하면요, 남들이 지금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2년, 3년의 밀도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거리가 남아있는가, 그리고 그 거리가 남아있자면 그 사람들이 했던 노력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인정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2배, 3배 밀도를 더 치열하게 쌓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는 건 좋지만 자만심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본기를 학원에서 이제 다 공부를 끝마치거나 아니면 이미 마친 상태로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기출 분석도 하고 엔제도 풀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또 한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싶다가, 학생들이 이 시기가 되면 뭔가 여전히 좀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앞에 학생들과 좀 다르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정리가 됐고 이제 진짜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막 뭔가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조바심도 느끼고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시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 점수를 나오고 결과를 나오고 성과를 나오게 하는 게 대단한 공력을 들이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방법론을 발견해내서 그걸 따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경상도 방언이라더라고요.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랍니다. 이게 표준어가 아니래요. 근데 이걸 뭐 표준어를 셈이라고 해석하던데, 셈이 많다 할 때, 시셈이 많다 할 때 셈이 이거 표준어래. 느낌이 좀 다르죠. 경상도 사람들은 알죠. 애살이 있어야 됩니다. 애살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애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말 잘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막 애를 쓰면서 막 애달프게 공부를 하는 걸 저는 애살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진짜 대단한 공력,
엄청나게 막 머리를 밀고 밤을 며칠 동안 안 잤어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정말 남들은 모르는 나만 숨겨져 있는 뭔가 히든 카이스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름 아니고 히든 어떤 뭐랄까 방법론을 찾아서 진짜 그거를 발견해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순간의 애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펜을 잡고 13번 기출문제를 푸는 그 순간, 그게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남들이 봤을 땐, 선생님들이 봤을 땐 그 13번 문제를 애살 있게 푸는 친구도 펜을 잡고 문제를 풀고 있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생각하는 친구도 펜을 잡고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진짜 애살 있게 공부를 제대로 신경 쓰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고 예민하게 보고 있는지는 본인만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좌지우지합니다, 결과를. 13번 문제를 풀어도요, 어떤 친구는요, 내가 문제를 풀었어, 맞췄어, 그러면 응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친구가 있고, 13번 문제를 풀었어,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풀이가 약간 아쉬워,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나 해설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더 잘 풀 수 있었지를 막 챙겨. 아니면 13번 문제에서 내가 어떤 특정 공식이 기억이 안 나서 그 공식이 기억이 안 나서 빨리 못 풀었어. 그래서 좀 방법을 좀 후지게 풀었어. 그럼 막 그런 것들을 포스트잇을 막 붙여가지고 막 정리를 하고 막 외우려고 애를 써. 그렇게 애를 쓰는 친구. 그러니까 그 순간의 챙김. 말로 하니까 발음이 진짜 좋나요? 챙김. 그냥 쓱 넘어가고 대충 보고 없이 여길 수 있는 거, 없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거. 그리고 진짜 잘하려고 내가 이 문제를 실전에서 풀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그 집중력 높은 고민을 하는 거. 그렇게 막 쥐어짜는 거. 그 애살이 그냥 문제를 쓱 풀고 강의를 쓱 듣고 그냥 쓱 넘어가는 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밀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요 시기가 딱 지나면 3월부터 5월까지라는 이 6월 평가원 이전까지 시기가 딱 지나면 이 친구들은요, 태가 다릅니다. 벌써 다른 친구들도 있죠. 그 수학팀장님이나 국어팀장이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 매주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 스코어가 벌써 1등급 스코어로 올라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시작이 4등급이었는데 1등급 스코어로 진짜 올라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다 어떻냐? 하나같이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 진짜 얘는 맞춤 문제로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꼼꼼하게 다 물으면서 자기가 실전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사소하게 뭐 어휘력, 국어에서 그죠?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다 챙겨. 배경 지식 쓸데없다 쓸모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모르는 게 있으면 최대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애랬어. 그냥 막 그렇게 챙기는 학생들이 벌써 성과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확신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애살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이요, 정말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순간의 애살이 정말 결과를 좌지우지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할 때 그냥 대충 쓱 넘어가고 대충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에 그게 합리적일지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쓰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애살을 부리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인데요. 제가 20살 때부터 가외하고 책 쓰고 사고연판 들어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30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해요. 몰라요. 저는 뭐 대단한 철학자나 대단한 무슨 그 종교 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깨달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원칙은 하나 세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회하지 않게끔 살자. 그러니까 사실 그렇거든. 아까 했던 말과 연관되는 말인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딜 놀러 간다고 쳐요. 그러면 놀러 갔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뽕을 뽑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피곤은 좀 할 수 있겠지만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것도 조금 그래 쭈삣, 저것도 조금 그냥 뭐 이것 좀 해볼까 좀 망그작거리다가 말고 그냥 그렇게 애매한 사람들도 있죠. 저는 뭐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도 있고 이런 순간도 있는데, 결국엔 시간이 좀 흘러서 나한테 의미가 있었던 일들, 지금 내가 기억에 남는 일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성과로 나타났던 일들은 후회하지 않게끔 다 뭔가를 토해냈다라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했다, 애를 썼다, 막 나 스스로 너무 기특해,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그때 어땠어? 다 토했어. 진짜 토할 것 같았어. 미친 듯이 했어. 이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활이란 거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제가 30대 들어가면서 생각해보면 20대를 지배했던 기억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 20대, 앞으로 제가 40대, 50대를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인생에서 그 수험생활이 어떻게 기억될지, 기억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20대라는 이 청춘을 보내면서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기억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수험생활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기를 지나고 있을 텐데, 남아있는 8개월, 1년 아닙니다. 1년이라 하면 되게 길게 남은 거겠지만 사실 지금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남아있는 8개월 동안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결과는 우리 같은 꾼들과 계속 하나하나 뭘 이제 변수와 변인들을 만져보면서 조작해보면서 막 이제 치고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그게 뭐 진심이냐 아니냐로 딱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게끔, 정말 내가 나중에 아쉬움이 남아서 그때 내가 열심히 했다면 혹시 내 삶이 좀 달라졌을까와 같은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이번 수험생활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 또한 요즘에 새로운 각오로 관성에 지쳐서, 약간 관성에 젖어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뭐 이제 수험생은 내 손바닥 위에 있지. 뭐 다 뻔할 뻔짜지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도 관성이 좀 벗어나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보고 진짜 후회 없게 이 순간이 지났을 때도 내 그때 그 이상으로 더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또 4월달 조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